천연두의 치료. 천연두 치료법은 없었나? 당시 민가에 팽배했던 생각은 천연두를 낫게 하려고 함부로 약을 썼다가는 오히려 마마신이 노여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두창의 약을 쓰면 큰일남, 마마신이 노여워하신다고. 그래도 천연두를 치료해보려는 시도는 많이 있었는데, 특히 피부질환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시했던 부분이라 종기처럼 의과 시험을 보면 따로 창진집을 가지고 테스트를 할 정도였고, 창진집이라고 하는 것은 15세기 후반 임원준이 집필한 의서로서 천연두, 홍역, 부스럼, 대상포진 등 피부질환에 대한 총괄적인 치료책이었음. 오늘날 종기나 부스럼은 아무것도 아닌 피부병이지만 항생제가 없던 과거에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어서 조선시대의 종기 뾰루지 때문에 운명을 달리한 임금만도 5명이나 됐다. 두이라고 해서 천연두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전문의가 생겨날 정도였는데, 이때 궁중의 천연두를 고쳐 유명해진 의원으로는 동의보감이 저자 허준이 대표적이었으니 16세기 후반 허준은 선조 때 광해군의 천연두를 치료한 공으로 중인 신분의 의원으로서는 최초로 당상관에 오른다. 또 17세기 후반 천연두 전문의였던 유상이라는 의원 역시 숙종이 천연두를 알았을 때 치료를 했던 공으로 중인 신분으로서는 높은 벼슬을 제수받는데 이때 일화가 재미있다. 명성대비, 마마신이 노하는데 살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유상, 아닙니다. 병도 잘 먹어야 낫습니다.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다 괜찮습니다. 뭐시? 마마신이 노한데도?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믿어주십시오. 이때 유상이 어떤 식으로 천연두를 고쳤는지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숙종에 이어 경종과 영조의 천연두까지 모두 치료한다. 18세기 후반 인두법의 시작. 10세기 후반 이미 중국에서는 인두법이 시행되었다. 이때 인두법을 최초 실시한 사람들은 도교를 가르치던 도사들이었다. 이후 이런 인두법은 중동을 거쳐 유럽에도 전파된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전파되었다. 다만 최초의 도입 시기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다. 18세기 후반 정약용에 의해 인두법이 시행된 것이 최초의 기록일 뿐이다. 인두법이란 사람의 천연두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 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옮겨받는 사람은 약하게 병을 앓게 되는데 그것으로 면역력이 생기게 되어 이후로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게 되는 원시적인 생백신 원리였다. 인두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었다. 1. 콧구멍에 솜 끼우기. 천연두 환자의 고름이 묻어있는 딱지를 갈아서 물을 몇 방울 떨어뜨린 뒤 그걸 솜에 적시고 콧구멍에 끼워서 한나절 동안을 보낸다. 2. 코로 들이키기. 천연두 환자의 딱지를 갈아서 마약 빨아먹듯이 코로 흡입하는 방법. 3. 상처를 내어 묻히기. 천연두 환자의 고름을 실에 묻힌 다음에 상처를 내어 실을 잠깐 묶어놓는 방법. 4. 마마 걸린 사람의 옷을 얻어입는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에 콧구멍에 솜 끼우기 방법을 주로 이용했다. 다만 천연두 가루를 얼마나 써야 하고 천연두 환자는 며칠을 앓은 사람의 것을 써야 하는지 등 세세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이걸 하다가 천연두가 심하게 와서 골로 가는 경우도 많았고 또 너무 약하게 접종되어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 최초로 인두법을 썼던 사람은 다산 정약용으로 기록되는데 그는 자식 9명 중에 1명을 학질로 5명을 천연두로 보내야 했던 아픈 과거가 있었고 정약용 스스로도 어린 시절 천연두 때문에 눈썹 주위에 흉터가 남아 눈썹이 3개라는 뜻의 삼리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터였다. 고로 정약용 개인에게는 악연과도 같았던 천연두였기에 천연두를 고쳐보려는 노력이 남달랐고
그렇게 해서 쓰여진 게 마고와 회통이라는 천연두 치료 의서였다.